정답은 대표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저 정보 전달 영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얼굴 없이 정보 전달만으로 13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멘토 유맨입니다. 저는 영상 하나로 170만 뷰, 총 2300만 뷰, 13만 구독자 채널을 보유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병원, 코치, 심리, 스포츠 전문직 등의 유튜브 운영 대행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님의 지식으로 유튜브 하시면 얼굴 안 나와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라고 말하는 대표님은 100분 중에 1분 정도입니다. 99분은 또 다른 걱정 때문에 시작을 못하세요. 어떤 걱정일까요? 첫 번째, 이미 다른 채널이 존재한다. 대표님, 이미 다른 채널이 존재한다는 건 유튜브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이 저만 있나요? 아니죠.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온 채널도 있고 대형 채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채널이나 영상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만드는 법이 궁금하면 사람들은 보통 3개에서 많게는 10개의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와 가장 잘 맞는 영상을 참고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먼저 대표님께서 하려는 분야를 유튜브에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라고 치면 이렇게 관련된 검색어가 같이 뜹니다. 이렇게 관련 검색어가 뜨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검색어들을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겁니다. 단 이때 쇼츠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정보 전달 영상에는 3분 이상의 긴 영상을 메인으로 잡아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긴 영상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후에 영상을 재활용해서 쇼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긴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꼭 댓글을 같이 봅니다. 댓글을 보는 이유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댓글을 보면서 영상에서 좋았던 부분, 영상 외에 궁금한 질문, 영상에 불만족한 부분들을 따로 기록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에 관한 영상을 봤더니 댓글에 순서를 찬찬히 알려줘서 좋았다. 이건 좋았던 부분이죠. 김치찌개 국물이 적으면 어떡하죠? 이건 궁금한 부분이죠.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맛없어 보이네요. 이건 불만족한 부분입니다. 그럼 같은 주제의 영상에서 좋았던 부분을 가져가고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주면서 불만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넣어주면 대표님만의 완전히 새로운 영상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채널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존 채널의 반응을 분석해서 저만의 차별화를 구상하는 거죠. 게다가 영상을 보면서 화면 구성, 자막, 음악, 멘트 등 다양한 소스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표님의 분야가 유튜브에 존재한다는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 분야의 채널이 없거나 있어도 조회수가 낮으면 어떡하지? 정답은 바로 짬뽕입니다. 먼저 다른 채널을 충분히 분석합니다. 그 이후에 관계, 돈, 건강 중에서 대표님의 주제와 짬뽕을 시킵니다. 김치찌개를 예로 들어볼게요. 화난 여친 풀어주는 김치찌개 레시피, 200억 매출 낸 김치찌개 레시피, 매일 먹어도 살 안 찌는 김치찌개 레시피. 어떠신가요? 김치찌개는 너무 쉬운가요? 그럼 비상장 주식으로 해볼게요. 진짜 친구한테만 몰래 알려주는 비상장 주식 리스트, 100만 원만 있어도 무조건 수익 나오는 비상장 주식 리스트, 건강 쪽은 무조건 됩니다. 건강 관련 비상장 주식 리스트. 이렇게 짬뽕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돈, 건강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하면 그 자체로도 차별화가 되고 관심이 적은 분야라도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면 바로 핸드폰을 켜고 녹화를 하시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럼 어떨까요? 어색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색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익숙해지면 어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대본을 쓰는 겁니다. 저는 모든 영상에 100% 대본을 씁니다. 대본을 쓰면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정리가 되고 촬영이 한 번에 끝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대본이 없으면 촬영할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가 중구난방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촬영도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지칩니다. 그럼 저처럼 100% 대본을 써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본을 쓰면 단점도 있는데요. 자칫 책 읽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큰 주제를 몇 문장으로 준비하시거나 질문처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대본을 얼마나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도 되실 텐데요.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3분에서 5분을 목표로 합니다. 수익 창출이 된 이후라면 8분에서 10분을 목표로 합니다. 보통 8분에서 10분 분량의 대본이 약 3,500자에서 4,000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시청자의 피로감 때문입니다.
대본을 쓴다고 해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어색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 너무 긴 영상을 만들면 대표님도 지치고 보는 시청자도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긴 영상보다는 3분 이상의 영상을 여러 개 올리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수익 창출이 된 이후라면 수익 최적화를 위해 8분 이상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지금에야 매 영상마다 8분을 기준으로 대본을 작성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워서 짧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잘 만들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볍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그렇게 찍기만 하면 될까? 세 번째, 네 대표님, 진짜 이렇게 찍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준비해주세요. 녹음기, 자막, 소통입니다. 먼저 녹음기는 꼭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유튜브는 일상입니다. 영상을 꼭 보지 않더라도 출퇴근 차 안에서 음악처럼 듣기도 하고 자면서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때 무조건 녹음기나 마이크 사용하시는 걸 아닙니다. 무조건 사용하세요. 핸드폰에 핀 마이크만 달아도 됩니다. 목소리는 그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자막입니다. 자막이 필요 없는 영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식이나 브이로그, 음악 등에는 자막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정보 전달 영상에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대표님은 대표님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 전달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없으면 그만큼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녹음도 이상하고 자막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신뢰도와 몰입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영상의 내용이 좋아도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없는 대신 목소리와 자막으로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은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와 자막은 무조건 했습니다. 아셨죠? 꼭 하세요. 마지막으로 소통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상 조회수가 170만이 나왔어요. 그럼 이 영상은 170만 명이 모두 모여서 한 자리에서 봤을까요? 아니죠. 각각의 개인이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한 사람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 영상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영상에 크게 3가지 장치를 넣었습니다. 첫째, 영상 중간중간 질문과 대답을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혼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묻고 답하는 식으로 소통하는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상을 보시는 분께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라고 했다면 1대1의 느낌보다는 다대1의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셋째, 영상의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댓글 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런 장치들은 영상과 소통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이어지면 댓글이 달리겠죠. 그럼 대표님은 댓글에 열심히 답을 하시면서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소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님만의 차별화를 만들고 대본을 만들어서 뚜렷한 목소리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구독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루틴처럼 하는 일이니까요. 채널 성장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제 노하우 다 가져가세요. 저는 대표님들과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게 충고나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대표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